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형대 수학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장 선형 연립방정식과 그것을 이제 행렬 및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장 1절 선형 연립방정식. 자, 우선 선형 방정식이란 무엇이냐? 이 선형 방정식은 영어로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선형 방정식이란 무엇이냐면 a1 x1 플러스 a2 x2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an xn 이퀄 b. 자,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의미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방정식에서 이런 꼴의 방정식을 우리는 선형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x1부터 xn을 우리는 미지수라고 해요. 영어로는 unknown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개수를 우리는 a1부터 an은 이제 개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영어로는 코이피션트라고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에 우변에 있는 b를 우리는 상수라고 해요. 상수 혹은 상수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컨스턴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와 개수의 곱 그것들의 이제 합의 꼴로서 더 좌변에 나타나고, 그리고 우변은 상수가 나타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선형 방정식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로 2x1 마이너스 3x2 플러스 1 이퀄 x1. 자, 요런 꼴은 우리가 이 x1을 왼쪽으로 넘기고 1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자, 그러면 2x1에서 x1을 빼줘야 되니까 x1이 되고 마이너스 3x2가 되죠. 그리고 이 1이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런 식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위의 꼴을 만족을 하는 이것은 이제 선형 방정식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x2 이퀄 2 가로 열고 루트 5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3. 자, 이게 선형 방정식인지 이제 체크를 해보려면은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항은 다 좌변으로 넘기고 나머지 상수항은 우변으로 놔둬요. 그러면은 우선 이 가로를 풀어주면 2 루트 5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x3. 자, 이런 꼴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1과 마이너스 x3를 좌변으로 넘기면은 우리가 어떤 꼴을 얻을 수 있냐면 2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퀄 2 루트 5. 자, 이런 꼴을 얻고, 자, 이게 위에 선형 방정식의 꼴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형 방정식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2x1 마이너스 3x2 이퀄 x1 x2. 자, 이런 꼴로 놔둬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선형 방정식은 항상 곱셈은 개수와 미지수의 곱셈이 나타나야지, 이런 식으로 미지수와 미지수의 곱셈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 3번식은 선형 방정식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x2 이퀄 3 루트 x1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는 이 x1 이거에 루트가 씌워져 있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위에 꼴이 될 수가 없죠. 그냥 루트 x가 들어있으면 안 되고 그냥 루트 x1이 들어있으면 안 되고 그냥 x1이 들어있으면 선형 방정식이겠지만 루트 x1이 여기 있으니까 선형 방정식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형 방정식이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x1 플러스 sin x2 이퀄 0. 자, 이것도 자, 여기 있는 이 sin x2 요 항 때문에 선형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x1은 그냥 x1에다가 개수를 곱한 꼴만 돼야지 뭐 여기다가 x의 어떤 파워승이라든가 어떤 다른 함수와의 합성 이런 항들이 들어가 있으면 선형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선형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형 방정식이 아닌 방정식을 우리는 비선형 방정식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선형 대수학에서는 우리는 항상 선형 방정식만 다룰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연립 방정식을 한번 알아봅시다. 선형 연립 방정식을. 그래서 미지수 x1, x2 그래서 xn에 관한 유한계의 선형 방정식의 모임. 그래서 그 꼴은 a11x1 플러스 a12 x2 플러스 a1n xn 이퀄 b1. 자, 이게 하나의 선형 방정식이죠. 그리고 또 a21 x1 a22 x2 플러스 해서 a2n xn 이퀄 b2. 자, 그러면 요것도 x1부터 xn을 미지수로 갖는 선형 방정식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유한계, 즉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m개의 자, 이런 선형 방정식 m2 x2 자, 이 마지막 것도 물론 선형 방정식이죠. x1부터 xn을 미지수로 갖는. 자, 이렇게 유한계의 선형 방정식의 모임을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리니어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특히 이 연립 방정식 중에 이 오른쪽에 이 상수항 B1부터 B2 이렇게 해서 이 상수항들이 모두 다 0인 경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동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해요. 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 그래서 영어로는 여기다가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자,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형 연립 방정식 그리고 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 혹은 이렇게도 쓰네요. 동차 선형 방정식 시스템이라고 돼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선형 방정식의 해라는 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 사실 다 아주 간단한 뭐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의 경우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이미 뭐 풀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천천히 해보죠. 우선 선형 연립 방정식의 미지수 x1부터 xn에다가 어떤 수 s1부터 sn을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럴 때 각 방정식이 자, 여러 개의 선형 연립 방정식에서는 유한계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그런데 각 방정식이 모두 성립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성립하면 자, 그러면 이 S1부터 SN까지 자, 이것은 이런 식으로 나열하고 자, 이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벡터라고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죠. 1장에서 배웠던 벡터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S1부터 SN이 이것을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해요. 자, 영어로는 솔루션.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선형 방정식은 무엇이고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은 무엇이고 동차 선형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런 해의 예를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4x1 마이너스 x2 플러스 3x3 이퀄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선형 방정식이죠. 그리고 3x1 플러스 x2 플러스 9x3 이퀄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두 번째 식도 선형 방정식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선형 방정식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는 선형 연립 방정식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 이것을 이제 이런 선형 연립 방정식에다가 1, 2, 마이너스 1, 즉 x1에다가 1을 대입하고 x2에다가 2를 대입하고 x3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뭐 더하기랑 곱하기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요거를 넣어서 계산을 해 보면은 이 앞에다 첫 번째 식은 여기 x1, x2, x3 자리에다 1, 2,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그 계산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x1에 1, x2에다가 2 넣고 x3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 2, 마이너스 1은 이 스타의 방정식, 연립 방정식 스타의 해가 된다.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것도 해가 되지만 0,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45. 자, 이런 값을 자, 여기 x1에다가 0을 넣고 x2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x3에다가 마이너스 12분의 45를 넣어도 자, 이것은 이제 스타의 해가 되는 것을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연립 방정식의 해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런 이 예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는 해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면 연립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가 성립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를 갖지 않는 경우, 혹은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 자, 그리고 무수히 세 번째,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 자, 이런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미 간단한 뭐 두 개의 연립 방정식으로서 미지수를 두 개를 갖는 뭐 두 개의 연립 방정식 혹은 미지수 세 개를 갖는 세 개의 방정식으로 선형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의 뭐 예제들로부터 이런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해를 갖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고등학교 때 부정이라고 불렀고, 이제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를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부정이라고 불렀고, 해를 갖지 않는 경우를 불능이라고 불렀죠. 자, 아무튼 뭐 그리고 이 해를 갖지 않는 경우를 이제 뭐 inconsisten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해를 어쨌든 하나를 갖던 유한계를 무수히 많은 해를 갖던지 간에 영어로는 consistent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무튼 요거는 이런 용어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주어진 선형 연립 방정식이, 그러니까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주어진 선형 연립 방정식에 해 전체의 집합을 우리는 선형 연립 방정식에 해 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 셋.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동일한 해 집합을 가지는 두 선형 연립 방정식을
우리는 이제 동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퀴발런트하다. 자,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해집합, 여기가 아니죠. 해집합 그리고 동치. 자, 요거는 정의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형 연립방정식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이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 선형 연립방정식을 행렬로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행렬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선형 연립방정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그리고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제 행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행렬은 여러분들 중에 배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안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제 행렬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매트릭스예요. 자, 그래서 이 행렬이란 무엇이냐면 실수, 성분을 실수 또는 복소수, 이 복소수를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 행과 열로 배열한 거. 자, 이것을 행렬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가 행렬이다 그러면은 이제 A11, A12 이런 식으로 A1n, A21, A22, A2n.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M1, AM2, 그래서 AMN.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직사각형 모양의 행과 열로 배열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첫 번째 줄에 n개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지금 개수는 n개가 있다고 치면은 두 번째 줄에도 n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줄에도 n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도 n개가 있어야죠. 그리고 반대로 직사각형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세로로 늘어져 있는 실수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열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가로로, 그러니까 배열을 한 거 있잖아요. 가로로 배열을 한 것을 우리는 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배열한 것을 우리는 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행이라고 해서 이것을 첫 번째 줄에 있는 행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1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을 우리는 2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으면 3행이고 마지막에 이게 n번째 줄에 있으면은 m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세로로 하는 것을 우리는 열이라고 불러요. 세로로 줄지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열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게 왼쪽으로부터 이 첫 번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1열이라고 부르고, 이 두 번째 열에 있는 것을 2열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에 있으면 3열이라고 부르고, 맨 마지막에 n번째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것을 n열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A의 원소를 보면은 인덱스가 2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인덱스 중에 앞에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행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인덱스는 열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A11이라고 하면 1행 1열이란 뜻이고, A12라고 하면은 1행 2열. 그쵸?
지금 이게 첫 번째 줄에 있으니까 1행이고 두 번째 열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앞에서 두 번째 있으니까 2열, 그리고 A1n은 1행의 n번째 열에 있는. 자, 그럼 마지막은 AMN은 n번째 행의 n번째 열에 있는. 자, 이런 원소다. 원소다. 이렇게 성분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값을 성분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렇게 성분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A의 i행을 생각을 해봅시다. i행, 그럼 다시 i행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영어로는 이 행을 ice row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행을 row라고 부르고 이제 열을 영어로는 컬럼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면은 이 밑에다가 행 기호를 이렇게 밑에다 쓸 거예요. 자, 그래서 A에 가로 열고 I 이렇게 써주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I행들의 나열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A, I1, 그러니까 I1, A, I2 이런 식으로 해서 A, IN. 자, 요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물론 여기서 이 I 값은 범위는 1부터 행의 개수가 m개니까 m 사이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A의 J열, 이것은 영어로는 제이스, J번째, 스는 여기 순서죠. 제이스로, 컬럼이죠. 열이니까 컬럼, 영어로는 컬럼이라고 한다 그랬죠, 열을. 자, 그리고 요것은 반대로 이번에는 열을 의미를 할 때는 A의 J번째 열을 의미를 할 때는 A에다가 J를 위에 붙여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자, 요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J번째 열은 자, 요렇게 세로로 써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게 열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A1J, A2J,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MJ를 성분으로 가지는 이런 일종의 컬럼 벡터가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가로로 써 있는 것을 이제 벡터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행렬이기도 하지만 로우 벡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세로로 써 있는 것을 컬럼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컬럼 벡터라고도 불러요. 자, 아무튼 요것은 이제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J는 물론 열의 개수는 n개이기 때문에 1부터 n 사이로 나타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행과 열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열, 이제 방금 전에 그냥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성분이란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열 A, I행 J열의 수 AIJ를 우리는 A, I, J 성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혹은 뭐 I행 J열 성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IJ 성분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요 세 가지 성분, 그리고 행기호, 그리고 열기호를 이용을 해주면은 A를 자, 이런 식으로 성분을 강조해서 AIJ,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AIJ를 이제 성분으로 가지는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A1, A2 이런 식으로 해서 AM. 자, 그러면 자, 이게 첫 A 서브 1은 이제 A의 첫 번째 로우의 로우 벡터죠. 그리고 A2는 이제 두 번째 로우 벡터고 AM은 n번째 로우 벡터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컬럼 벡터를 이용을 해주면은 A1
식으로 해서 A N.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N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A1 자리에다가 자, 이 A의 첫 번째 열의 성분을 쫙 써주고 A 두 번째 자리에다가는 두 번째 열의 성분을 쫙 써주고 하면은 A의 그냥 이 앞에 맨 앞에 이 나열한 요것과 모양이 동일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사실은 요 가로라는 것은 그냥 약간 표시상의 의미이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요것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렬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m개의 행과 그리고 n개의 열을 갖는 행렬 A를 자, 이것을 크기 영어로는 사이즈죠. 사이즈가 m by n 인 행렬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표시를 이제 A, IJ 여기다가 오른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m by n을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이 행렬 A의 사이즈를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A를 그냥 크기가 m by n 행렬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A는 AIJ 하고 여기 오른쪽 아래다가 m by n, 자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요게 m by n 행렬이다. 혹은 나중에 A가 뭐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행과 열의 크기가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해요. 즉 가로의 성분의 개수와 세로의 성분의 개수가 같으면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는 정사각형이 뭐죠? 스퀘어죠, 스퀘어. 그래서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부르고, 자 그리고 자, 이 n차 정사각 행렬에 자 이거의 성분 A11 그리고 A22 그래서 ANN, 이것을 우리는 주대각 성분이라고 불러요. 주대각 성분. 그래서 영어로는 메인 다이아고널 엔트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정사각 행렬 그리고 주대각 성분. 자, 오늘 참 많은 정의들이 나오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니까 오늘은 좀 고통스럽겠지만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초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외워야 돼요. 초반에 외우는 것들은. 물론 나중에 배우는 것들은 물론 이해하고 외워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주대각 성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사각형렬을 써보면 A11, A12 이런 식으로 해서 A1N 그리고 A21, A22 이런 식으로 해서
A2N 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AN1 AN2 이런 식으로 해서 AN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행의 개수도 n개고 열의 개수도 n개고 자 여기 n이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주대각 성분은 자 바로 요 대각선 있죠?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하면은 그 대각선 위치에 있는 그 성분들 즉 요거 요 반대는 아니에요. 요 반드시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에 있는 요 성분들만 우리는 주대각 성분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대각 성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 노트 이 행렬의 표현에서 이 괄호는 단지 구분을 위한 기호예요. 자, 그래서 이 행렬의 정의에 의하면 이 다음 둘은 같은 행렬이다. 그래서 1, 2, 마이너스 1 그리고 2, 3, 0 자 이런 식으로 생긴 행렬과 그리고 또는 그냥 괄호 없이 1, 2, 마이너스 1 그리고 2, 3, 0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 것은 괄호가 있든 없든 같은 행렬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우리가 자 이런 기호라는 게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A1 이 행과 열을 이제 표현한 것에 행 벡터와 열 벡터를 이제 표현한 것에 의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은 우리가 괄호 안에 또 괄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괄호는 없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가로로 나열한 것들을 세로로 m개 나열한 거고 자 요거는 숫자를 이제 세로로 m개 나열한 것을 가로로 n개 나열한 것이니까 결국은 이게 다 같은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그래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 3번 우선 A라는 행렬을 1, 2, 마이너스 1 그리고 2, 3, 0 자, 이런 행렬을 이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행렬은 2 곱하기 3 행렬이에요. 사이즈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왜냐면은 이제 자 이 가로의 개수가 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1 이걸로 할까요? 자 그래서 행 하나 행 둘 그래서 행의 개수는 2니까 2 반대로 이제 열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3열 그렇죠. 그래서 2x3짜리 행렬이에요. 자, 만약에 B라는 행렬을 우리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자, 이렇게 생긴 행렬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2x2 행렬 또는 2차 정사각 행렬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왜냐면은 행의 개수도 2개고 열의 개수도 2개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요 부분 있죠? 요거랑 요거 바로 이게 주대각 성분이겠죠?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요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주대각 성분이 됩니다.
주대각선 성분인가요? 자, 아무튼 C는 그리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3 이런 행렬을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행은 가로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의 개수는 3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3행 그리고 열 1열 그렇죠. 그래서 3by 1 행열이 돼요. 약간 행과 열이 헷갈리시면 행은 층수를 의미하고 열은 호수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300, 뭐 1호다 그러면은 3층에 있는 첫 번째 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에 있는 건 무조건 층을 의미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호를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읽을 때는 행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열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같은 것에 있는 것부터 읽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층의 개수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거기 호수가 몇 개 있느냐.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D 이 D라는 행렬을 1, 1, 3 2, 0, 1 그리고 5, 마이너스 1, 2 자, 이런 행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3by 3 아니면 3차 정사각 행렬.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 대각선에 있는 요 세 개 있죠. 이게 바로 주대각선 성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를 이제 2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 괄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숫자 2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물론 1by 1짜리 행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1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것은 실수로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F는 마이너스 1, 0, 3. 자, 요것은 행의 개수는 하나죠. 그리고 열의 개수는 3개죠. 그래서 요것은 1by 3짜리 행렬이에요. 자, 그리고 이 C 같은 것을 우리는 그냥 벡터 모양이잖아요. 벡터는 이제 어떤 숫자를 일렬로 순서를 가지고 늘어놓은 것이니까 우리는 요 C는 사실은 컬럼 벡터로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요것을 우리는 이제 로우 벡터로서 F 같은 경우는 로우 벡터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선형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선 일반적인 선형 연립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A11 x1 플러스 A12 x2 이런 식으로 해서 A1n xn 이퀄 B1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n개의 미지수를 갖는 연립 방정식 선형 방정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을 A21 x1 플러스 A22 x2 플러스해서 A 2n xn 이퀄 b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 m1 x1 플러스 A m2 x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 mn xn 이퀄 bm 자, 이런 식으로 선형 연립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행렬로 표현하느냐.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선형 연립 방정식에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개수, 두 번째는 미지수,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수학, 그렇죠? 자, 그러면 우선 개수를 표시를 해보면 여기, 그리고 여기 앞에 또 있을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요 x1, x2, x3 하여튼 해서 xn까지 요 앞에 있는 붙어 있는 숫자들이 바로 개수죠. 자, 그러면 개수를 보면은 개수가 정확하게 각각의 각각의 이제 선형 방정식마다 정확하게 n개가 이렇게 포함되고 n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총 개수가 m개만큼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형 연립방정식에서 이 숫자의 위치를 그대로 모아서 행렬로서 n/n짜리 행렬로서 써줘요. 그래서 a11, a12 이런 식으로 해서 a1n, a21, a22 이런 식으로 해서 a2n, 그리고 am1, am2 이런 식으로 해서 amn, 자, 이런 식으로 써줘요. 자, 그러면 요 개수를 모음으로써 우리가 n/n짜리 행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이제 뭐라고 쓰냐면 a는 aij, 그리고 이 사이즈는 n/n짜리 이런 행렬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러면 미지수를 보면은 x1, x2에서 xn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미지수가 x1부터 x2, xn까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로로 이 미지수를 x1, x2 이런 식으로 해서 xn, 자, 이런 식으로 열 벡터의 꼴로서 나타내줘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벡터니까 x라고 표시를 하고, 이것은 성분이 n개이기 때문에 Rn의 원소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b1, b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bm까지, 자, 이 총 m개의 이것들을 또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이 색으로 하지 맙시다. 노란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하늘색으로 합시다. 자, 이것도 안 보이네요. 아무튼 자, 그러면 그냥 검은색으로 합시다. 자, 이 b1, b2, 그래서 bm까지를 또 이렇게 열 벡터로 써줘요. 그러면 b1, b2 이런 식으로 해서 bm까지.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 벡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그냥 벡터 b로서 표현을 해주고, 이것은 성분이 m개죠. m개, n개가 아니고 m개죠. 그래서 이것은 b는 rm에 포함되는 벡터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형 연립방정식을 행렬과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ax equal b다. 자, 이런 식으로 선형 연립방정식을 행렬과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벡터도 행렬로서 보면 그냥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ax, b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우선 그 전에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때 a를 여기 위에서 생긴 a를 선형 연립방정식에 개수행렬이라고 불러요. 자, 이건 개수들의 모임이니까 개수들로 행렬을 만든 거니까 개수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코이피션트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이것을 이제 오른쪽 개수행렬의 열의 개수를 보면은 행의 개수는 이제 행의 개수를 보면은 m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벡터 b의 행의 개수도 m개죠. 자, 그래서 이 a와 b를 붙여가지고 행렬을 만들어요. 또 그래서 요 a, b, 자, 이런 식으로 이 행렬 a와 b를 붙여가지고 또 행렬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분을 써보면 A11, A12 이런 식으로 해서 A1N 그리고 A21, A22 이런 식으로 해서 A2N AN, M1, AM2 이런 식으로 해서 AMN 그리고 그 옆에 B의 성분 B1, B2 이런 식으로 해서 BM이 붙겠죠. 그러면 이 사이즈는 A가 M by N이니까 이 사이즈는 M by M 플러스 1짜리 행렬이 될 거예요. 자, 이 행렬을 요렇게 생긴 행렬을 선형 연립 방정식에 첨가 행렬. 자, 영어로는 아규먼트 매트릭스. 아규먼트. 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하나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정의를 했으니까 자, 개수행렬이라고 하고 이걸 첨가행렬이라고 한다. 자, 이제 예제 4번 x 플러스 y 플러스 2z는 9 그리고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z는 1 그리고 3x 플러스 6y 마이너스 5z는 0. 자, 이런 연립방정식을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것을 이제 행렬로서 표현을 하면은 자, 그러면 개수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개수 행렬은 1, 1, 2죠. 그래서 1, 1, 2 그리고 두 번째 x, y, z의 개수를 살펴보면 2,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 개수 부분은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1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지만 1이 있는 거고 여기 2, 2, 4, 마이너스 3 그리고 3, 6,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이게 개수죠. 그래서 세 번째 행에는 3, 6, 마이너스 5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개수 행렬을 쓸 수가 있었고 자, 그리고 미지수는 뭐가 있죠? x, y, z죠. 그래서 x, y, z 이렇게 미지수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상수항을 나열하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9, 1, 0 자,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이게 행렬 표현이고 그리고 첨가 행렬은 자, 이것은 앞에 개수 행렬과 뒤에 상수항을 나타내는 행렬을 b를 이제 더 붙여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쓸까요? 1, 1, 2 그리고 9 붙이고 2, 4, 마이너스 3 그 옆에다가 1 붙이고 3, 6, 마이너스 5 그리고 그 옆에다가 0 붙이고 자, 요게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첨가 행렬이 됩니다.